안녕하세요. 매일 결혼하는 남자, 매주 결혼하는 남자, 매년 결혼하는 남자죠. 반갑습니다. 매결남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결혼 준비해서 보험도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제가 보험과 관련된 우리 보험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담당자님을 모셨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죠? 우리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에즈금융서비스의 황지연이라고 하고요. 네, 보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깊게 오늘 보험 상품 판매나 뭐 추천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간략하게 보험에 관련해서 정말 기본적인 용어, 뭐 개념,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거, 그리고 팁, 베이직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보험에 관련해서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이 뭔가요? 보험이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그런 큰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줄이고 보험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종류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비나 네. 이제 남자분들은 특히나 운전하시면 또 운전자 보험이라던가 필수적으로 자동차 보험 맞아. 여러 가지 보험이 많죠. 네. 그 중에서 또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 신랑 신부님들한테 보험에 관련해서 또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 우리 보험 들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네. 새 인생을 이제 그쵸, 출발하는 새 출발. 시점이죠. 네. 네, 새 출발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이제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알맞게 내 기준에 본인한테 맞게 맞게? 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필요한 게 들어 있는지 필요 없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대별로 드는 보험들이 좀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태어났을 네. 때부터 드는 거는 태아보험. 태아보험. 네. 그런 경우 있어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네.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출생을 하면 출생 신고를 하죠. 네. 그렇게 되면 태아 등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증권이나 그런 상품 설명서나 이런 거에 태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아기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등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태아보험 들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은 10주에서 12주 기형아 검사 하기 전에. 맞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또 낳아서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와이프가 해서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되기 전에 태아보험을 들었어요. 네. 그때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보험을 내가 혜택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건강과 아무 일 없으면 사실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태아보험 있고 또 태아보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조금 어린이 더 보험. 아기가 커가면서 네네. 지금은 30살까지도 어린이 보험이 가능해요. 네. 30살까지 어린이에요? 진짜로? 저도 이번까지는 어린이 이제 끝났어요, 어린이. 그래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선시트 때. 네. 제가 최근에 든 게 있는데 어떤 거요? 생명보험. 아. 이 사망이란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뭔가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이제 가장이 됐고 아이가 또 생기니까 내가 이제 없을 때 뭔가 내가 이제 재산은 당장에 없지만 이거라도 있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네. 이건 정말 20대와 결혼을 하시고 나면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네. 설계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물어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일도 되게 잘 되고 계시고 네. 아기도 낳고 네네네. 가장이고 보험이 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한 달에 혹시 얼마 정도 보험료 내실 수 있으세요, 여력이?
이게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제 것만 한 27만 원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보통은 또 어머님들도 그렇고 네.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애도 이제 컸고 네. 한 10만 원, 뭐 20만 원 정도면은 보장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상 그거보다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보험료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보장 내용이 한 네. 20가지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네, 금액적으로 견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어. 사실상 그냥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료를 구성하는 게 두 네네. 가지예요. 어. 보장보험료, 네. 적립보험료. 그래서 보장받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3만 원이다. 네. 근데 나 10만 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네. 얘기를 했어요. 네. 10만 원에 짜오는 거예요. 그럼 적립보험료 7만 원 들어가 있고. 그 적립보험료가 도대체 뭐예요? 적립보험료는 네. 보통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나 적립보험료 나 그거 돌려받는다고 해서 들었는데 네. 그게 언제 받는지도 확인해 모르겠- 보셨나요? 그럼 아니요. 그게 무서워. 80세가 될지 100세가 될지 무서워.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100%다 받는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나 혼나는 것 같지 왜? 네, 그게 사업비로 네,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을지 네. 아니면 보험료가 이제 중간중간 갱신될 때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갱신이 나는 별로 안 됐어. 음. 갱신이 별로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이 되고 있던 거예요. 아. 내가 받을 금액에서 정말 내가 돈을 손해보지 않고 네. 조금 이자를 네. 붙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종신보험. 아, 종신보험. 네. 지금 2%대 네. 정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아, 좀 보험이 좋죠. 약간 저축성으로도 이제 그렇게 보고 하는 저축성은 경우도 있고. 아니지만 네. 그렇게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보험이라는 게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말 해도 되나? 돼요. 여기 다 돼요. 됩니다. 손해 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어디가 좀 이제 아팠던 이력이 있거나 아. 그렇게 되면 사실 안 받아주려고 해요. 보장 아. 가치도 적고 보험료가 좀 더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건강할 때 하는 게 좀 하루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들어오는 게 확실히 네. 들을 거라면 꽃이 낫겠네요. 네, 우리 설계사님은 보험의 필요성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중에 네. 돈이 많다면 네,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병원- 건강에도 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건강 같은 경우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인 거기 네. 때문에 건강 검진을 갑자기 했더니 했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한 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내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음.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다 네. 치료비로 쓰게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그 전부터 저축은 저축대로 하시는 게 좋으신데 네. 단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보험을 들어놨다 하면 그렇게 모아놓았던 돈에서 치료비로 쓸 일은 없을 수도 있죠, 사실상. 네. 보험 가입 시에 주의사항이 한 5가지 정도 정리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나의 지출 가능한 예산을 먼저 네. 오픈하지 않을 것. 아, 예산을 먼저 오픈하지 마라.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안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네. 하게 막을 수 될 있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네.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보험을 잘 가입하시는 방법을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가지고 있는 게 최소의 보험료로 네.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조금 내는데 많이 해주면 보장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빈틈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네. 그 두 가지만 확인을 해도 사실상 잘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보험을 네. 단순히 우리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기서 끝이거든요. 아. 근데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해가 아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지출을 막기 위해서 보험 네. 가입을 해. 네네네. 이렇게 되면 큰 지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부분부터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네. 나의 환경에 맞게 네. 기준을 정하게 돼요. 그럼 조금 더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네네네.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좋은데요. 네.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번째는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네. 설계를 하고 이제 가입을 진행하는 과정 네. 중에 3대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3대 지킴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건데, 네. 네, 첫 번째는 네. 청약서의 자필 서명. 아, 본인이 스스로 자필 설명을 해야 된다. 직접 자필 서명을 하신 건지. 네. 보통은 저희 나이 때도 그렇고 네. 언제 가입한 거지? 기억이 안 모르는 게 나요, 네, 사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입을 내가 정말 음. 서명해서 가입을 한 건지 네. 확인을 하시고, 네. 두 번째는 청약서 네. 부본 전달 및 약관 전달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상품의 내용이 모든 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네. 그걸 법적인 부분으로도 좀 나한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걸로 이제 보고서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했다고 하시면 네. 그 증권 같은 경우는 꼭 받아서 소지하고 계시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상품의 주요 내용 설명이에요. 그 말은 네. 즉슨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했을 때 네. 얼마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주요 내용 설명을 내가 네.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가끔 네. 녹음하기도 하던데. 네, 그렇게 그쵸?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보험 들고 나서 네. 나중에 햇빛콜식으로 전화가 와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마지막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뭐 직접 가입하신 게 맞으세요? 네, 확인차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화. 엄청 빨리는 말이에요. 뭐 쇼미더 아니야? 맞으시죠? 네. 네.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막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으시고 아하. 그 이전에 그거는 이제 네. 가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네. 해피콜 전화가 오는 건데 네네. 그 이전에 가입을 하기 전에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네. 꼼꼼히 보시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보험료를 많이 지출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얼마를 내던 간에 네.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3대 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3대 질병? 네, 가장 네. 많이 아프고 네.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 하는 경우가 네. 암이랑 뇌랑 심장 쪽 이 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네. 암 진단 자금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죠? 그 암 진단 자금에 소외감이랑 고외감이 뭐 다 들어 있는지, 혹은 암 진단 자금의 여성분들은 네. 지금도 이제 딱 30대 되시고 하면은 네. 가장 많이 암이 걸리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유방암 아, 이쪽이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이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10%밖에 못 받는 네.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지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도 여성분들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뇌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뭐 뇌출혈, 아. 어디 혈관이 좀 막혀서 네네네. 쓰러졌어요. 네네네. 막 이런 경우 많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뇌경색, 뇌졸중, 네. 그 뇌혈관 관련된 진단명은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뇌출혈이란 진단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외의 담보들은 다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해? 그러면 네. 그걸 모든 담보들을 다 포괄해서 받을 네. 수 있는 게 뇌혈관 진단 자금이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뇌혈관 진단 자금. 뇌혈관 진단 네. 자금. 그렇게 되면 뇌출혈도 나오거든요. 아. 포함이 되니까. 이거 꼭 체크해봐야겠네요. 뇌혈관 진단 자금이 나와 네. 있는지, 네. 그게 얼마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네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심장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하죠, 심장. 막 들어와- 심정지 오고 심근경색 왔어요. 네. 이런 경우에 막 네. 쓰러져서 병원 네. 가고 해서 받으면은 네. 이제 나오는 게 있겠죠. 네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 자금이라고 해서 네. 그것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 근데 사실상 그 정도의 심근경색이 오기 이전에 네. 많아요. 뭐 협심증이며 부정맥이며 심근경색, 뭐 이상 신호를 알리는 것들이 좀 있다 이거죠? 신부전증 많아요. 네. 담보명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게 허혈성 진단자금이라는 진단자금. 허혈성 진단 자금. 네, 허혈성 진단자금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심장 관련된 혈관 질환은 모두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요 세 가지는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우리 신랑 신부님들이 무리해서 과로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이제 뭐 뇌, 머리, 뭐 암 뭐 이런 것들 다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 술, 담배, 매연, 뭐 건강 네. 환경적인 요소가 많기 네네네네. 때문에 나라고 배제는 할 수는 없어요. 너무 5가지 이렇게 네. 기억을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뭐 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 없었죠? 생각보다 뭐 저 누구니까 뭐 연락 주세요 뭐 꼭 이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황지연 보험 설계사 분께
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갈람이었습니다. 안녕.